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2023년 기준 1년간 전 세계의 평균 연간 커피 소비량은 1인당 152잔인데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405잔으로 전 세계 평균의 2배가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단순히 커피를 많이 마신다기보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커피는 자연스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셔도 건강에 괜찮을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면 커피가 건강에 좋다, 아니다 라는 의견이 갈리지만 일단 저는 왠지 많이 마시면 몸에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에 커피가 우리의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커피와 건강과의 관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죠.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논문을 읽다 보니 연구 내용이 너무 재미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제 채널을 듣는 분들과 꼭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커피 한 잔의 힘, 우리의 장내 세균과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16번째 뭉치과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인데요.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커피는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특정 암 등에 대한 예방 효과와 같이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강에 대한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는 커피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커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주목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연구팀이 있는데요. 현대 커피의 시작이자 커피의 종주국이며 본고장인 이탈리아, 커피에 부심이 있는 나라답게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의 연구팀은 커피와 우리 인체, 장내 미생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식습관과 장내 미생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많아야 수백 개의 샘플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것을 고려하면 이 연구는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구팀의 연구 결과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거의 마시지 않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15종의 미생물이 커피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연구팀은 로소니박터 아사카로라이티쿠스라는 미생물을 관심있게 관찰하였습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다른 미생물에 비해 이 특정 미생물이 커피의 섭취량과 매우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해요.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이 미생물이 많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미생물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들어도 잘 와닿지도 않고 저도 말하기 어렵고요. 원래 학술 용어라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지만 이번 편에서만 특별히 로손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우리 장 내부에서 생활하는 로소니라는 미생물은 커피가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로소니는 우리 인체가 커피 성분들을 흡수 및 분해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로소니가 활발하게 반응했던 커피 내 성분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첫 번째 성분은 퀴닉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퀴닉산은 항산화작용 및 염증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로 트리고넬린인데요. 이 성분은 커피에 포함된 알칼로이드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항암 및 항바이러스 효과,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과 그 대사산물인데요.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각성 효과, 운동 수행 능력 향상, 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연구팀은 로소니가 장내에 많이 있을수록 혈중 퀴닉산, 트리고넬린, 카페인과 그 대사산물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결과적으로 커피의 성분 중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성분의 흡수가 좋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소니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로소니 양이 대략 4배에서 8배까지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로소니가 커피에 의해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로소니는 커피의 어떤 성분을 좋아했을까요? 커피는 정말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구팀은 카페인이 거의 없는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같은 효과가 관찰된 것을 통해 커피와 미생물의 상호작용이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더불어 실험 결과 로쏘니는 카페인이 있든 없든 모든 종류의 커피에서 잘 자라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로쏘니는 카페인, 디카페인 외에 원두 커피, 인스턴트 커피 등 어떤 커피의 종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커피를 먹이로 주면 커피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네요.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로쏘니가 커피 속 특정 화합물, 예를 들면 폴리페놀 성분에 잘 반응하는 점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로쏘니 외에도 연구팀은 커피 섭취를 통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연구 결과 커피와 관련된 115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서로 협력하여 커피의 성분과 반응을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커피의 건강 효과와 장내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확장해서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생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는 커피와 장내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반면에 이번 연구는 이를 넘어 특정 미생물과 커피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했다는 점에서 차별이 되고 있어요. 커피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캐주얼하긴 하지만 연구팀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커피의 화학적 특성을 어떻게 중계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장 내부 미생물 연구와 식이요법 간의 연결고리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려 23,000여 명의 샘플을 분석해서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은 덤이고요. 역시 네이처에는 아무 연구 결과나 발표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피를 마시면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커피를 더 많이 마셔야 할까요? 이 연구팀은 커피와 장내 미생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커피가 장내 미생물 조성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어요. 본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직접적으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 결과는 적당한 커피 섭취가 장내 미생물 조성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즐기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우리 장 내부의 미생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걸 보면 커피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통해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영상 세부 정보에 있는 논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단순한 기분 전환 그 이상이라는 걸 혹시 아셨나요? 마침 저도 향긋한 드립커피 한 잔이 떠오르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